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 하나 좀 속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의학의 약간의 좀 맹점 아니면 의사 입장에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하긴 한데요. 뭐냐면은 이 정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상. 병원에 가서 많이 듣잖아요. 정상치가 이게 얼마인데 이걸 벗어나서 좀 신경을 쓰시거나 뭐 치료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의견인데, 예를 들자면 뭐 얼마의 키에 얼마의 몸무게가 정상인데 좀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계산하는 거를 이제 BMI라고 그래요. BMI. 예, BMI라고 해서 전 세계 모든 논문의 표준으로 씁니다. 그거를 표준으로 쓰는데, 그 평균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요. 제가 이제 그 피 검사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하는 데 전문이니까 어떤 검사법이 나와가지고 이 검사로 이제 기준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소위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의 120명을 모아요. 남녀 반씩 나누고 그 다음에 나이도 이제 골고루 이렇게 나눠가지고 피 검사를 그 검사를 해요. 새로 나온 검사를 해가지고 그거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정해가지고 좌우에 극하게 나온 거 자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정상치로 정해요. 근데 말은 이제 그럴싸한데 그러면은 이제 이것부터 모순이죠. 그러면 그 건강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냥 다른 검사 해가지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약간 좀 순환 논리죠. 절대적인 건강의 정상치가 이 사람이다라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통계적인 이야기네요. 네, 그야말로 통계적인 방법으로 네. 정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정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의사들도 이건 정상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다 바꿨어요. 예. 참고치로. 참고치로. 예,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는 그 정상치로 남아 있어요. 그 참고하자는 수치지 정상치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다른 걸로 해서 이를테면 우리나라 그 IQ 평균이 얼마다. 그러면 그 평균치가 좋은 거예요. 평균을 벗어나서 위로 올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게 좋은 당연하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많이 예를 드는 게 눈이 한 개인 동네에 눈 두 개인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가 비정상이에요? 그렇죠. 두 개. 사회적인 개념이네요. 그러니까 한 개가 정상이죠, 사실상. 그렇죠. 통념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이제 뭐가 더 좋으냐 그러면 당연히 두 개 있는 게 좋죠. 한 개 있는 것보다. 이제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의사들이 말하는 이 정상치의 개념을 현대가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새 뭐 데이터 교잖아요. 데이터를 믿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맹신을 해가지고 빠져버리면 본인이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음식에 관한 한 체중에 대해서도 내 키에 내 몸무게를 따지지만 사실상 그게 안 맞는 게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다 비만으로 나와요. 왜냐면 근육량이 많아서. 그러니까 자기 그 키에 어느 정도 몸무게가 정상이라고 해놨는데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근육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비만으로 나오죠. 그렇죠. 살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 허리띠를 재죠. 허리띠 거기를 재가지고 몇 센치 이상이면 위험하다. 그래서 체중이 정상이라 할지라도 배만 올챙이처럼 나온 사람은 이제 위험하다. 이제 이런 말을 이제 통계적으로 써요. 근데 요즘 저도 배도 원래부터 옛날에 많이 나왔었고 항상 네, 배와 함께 살았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눈에 잘 들어오는 세계적인 막 이런 빅 뉴스 토픽 보면 네. 이 날씬한 사람보다 네. 허리가 좀 뚱뚱해갖고 이게 비만, 이 지방 있는 사람이 네. 오래 산다는 그렇죠.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온다더라고요. 특히 연세가 드셔가지고는 배가 좀 나오는 게 낫죠. 배가 없잖아요. 만약에 아까 얘기하신 40kg 이하로 막 그 가까이 가버리면 허리가 구부러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배가 골고 하면
자연스럽게 허리가 굽어져요. 뼈가 지탱해야 되니까 옆에.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임신을 해보신 분들은 다 이제 느끼시겠지만 임산부들이 그 독특한 자세 있잖아요. 배가 나오니까 허리를 짚고 그 허리를 펴잖아요. 근데 배가 없으면 그런 자세가 안 나오죠. 허리가 구부러지죠. 예.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다이어트를 하실 경우에 그 예를 들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경험하시겠지만 아마 이제 그때 기억을 해보세요. 살이 빠질 때 얼굴이 먼저 빠지든가요, 배가 먼저 빠지든가요? 얼굴이 먼저 빠지죠. 그렇죠. 그러면 찔 때는 배가 먼저 찌든가요, 얼굴이 먼저 찌든가요? 배가 먼저 찌죠. 아,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찌는 거하고 빠지는 거하고 순서가 달라서 더 문제예요. 근데 제일 치명적인 게 뭐냐면 안 보이는 데가 더 먼저 빠지고 안 보이는 데가 제일 늦게 채워져요. 어디냐? 뼈예요, 뼈.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굶었다가 다시 쪘다가 막 이제 이런 게 좀 반복이 되면 뼈가 이제 문제가 돼서 젊었을 때는 이제 좀 덜한데요.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를테면 넘어지셨다. 그럼 뼈가 부러지는 게 아니라 뼈가 으스러져 버려요. 이러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이제 요새는 뭐 이제 다 100세 시대를 논하니까 이제 연세 드시면 제일 어디가 문제가 되냐면 그 뼈가 사고 났을 경우에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배가 조금 나오시더라도 예를 들면 뭐 이제 혈압이 있다, 구체적으로 당뇨가 있다, 뭐 해가지고 질병이 있어가지고 좀 조절하는데 약물만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체중을 좀 조절하세요. 해가지고 이제 그럴 경우라면 좀 생각해볼 여지는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남 보기에서 몸매 때문에 아니면 이제 이런 뭐 옷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나를 좀 배를 좀 확대를 해가지고 이걸 좀 줄여야겠다라고 해가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돈이 더 들죠. 돈이 더 들고 건강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진짜 이 다이어트에 관한 문제는 뭐 오늘 뭐 이 얘기로 다 정리는 안 되겠지만 이거 좀 심각한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전체가 다이어트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간헐적 다이어트가 요즘 또 열풍이잖아요. 예. 사실 저희도 그걸 편승해서 좀 어떻게 돈을 좀 벌어볼까 예. 연구를 해보고 싶었는데 간헐적 다이어트도 16시간간의 공복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건데 그러면 16시간만 비고 남은 시간은 많이 먹으면 괜찮은 건가요? 아, 예를 들어서 자기가 연예인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직업상. 아, 그런 경우는 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이어트의 그 자체에 그 다이어트 하다가 T자가 빠지면 다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지 그거를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완전 착각이고 그다음에 그 다이어트에서 이제 사회적인 입장에서 내가 그 배에 나오는 거가 이제 문제가 되는 직업들 이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다이어트의 근처를 안 가시는 게 그 다이하고 좀 멀어지는. 오늘 그 사회적 몸과 음식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 저걸 통하여 또 새로운 교리를 만들고 어떤 몸의 어떤 걸 새롭게 주장하려고 하냐 한 분들은 의구심을 좀 갖고 들으실 수도 있는데 저희 교수님 얘기하시는 걸 통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음식과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이건 개인 차원의 부분이 아닌 사회적인 걸로 이건 어떤 신앙을 떠나서 좀 유의미한 대화가 되는 것 같네요. 아니 그게 이제 왜냐하면 다이어트가 이게 개인이 사실 자기가 불편해서 몸을 좀 빼야겠다, 다이어트 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고 인기를 얻고 싶고 남하고의 관계 때문에 지금 그걸 조절하는데 그걸 음식으로 조절하는 게 다이어트니까 그건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음식을 좌우한다. 이걸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또 연결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직업상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인터넷에 나오지만은 막 120kg, 130kg 못 움직여요. 아니 그러면 다이어트 생각해봐야죠. 그리고 뭐 기본 생활이 안 되거나 예를 들면 뭐 굽혔는데 뭐 굽어지질 않거나 이런 사람은 그거는 이제 뭐 극단적인 방법 뭐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그건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죠. 그런데 왜 그 다이어트 시장에 그렇게 많은 게 팔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그렇게
열광하고 있고 또 다이어트를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애초부터 창세기 1장이나 9장에 나온 거지만 사람 수 늘어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거는 처음부터 창세기 1장부터 그렇게 돼 있고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에도 이제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라 결국에는 뱃속에 아이가 크고 아이가 성장해 가지고 다음 후손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그 음식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하나님 계획 자체가 실현될 방법이 없죠.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그 위험 수준에 들어왔죠. 뭐 얘도 안 낳고 뭐 이미 이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게다가 이제 음식까지 그렇게 돼 버리니까 인구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이제 상황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되는 것도 기본 사람이 있어야지 형성이 되지 자손도 안 생기고 이러면은 이제 이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약에도 그런 저도 좀 그게 좀 이해가 아니 식물을 폐하라는 게 그게 무슨 귀신이 뭐 그렇게 가르쳐줘 가지고 식물을 폐한다는 거 그것도 좀 매치가 정반대 개념이잖아요. 창세기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데 음식을 먹으라는 것도 좀 얼른 맥락이 잘 안 와닿지 않고 또 신약에는 식물을 폐하는 게 귀신의 가르침이다. 그것도 좀 황당한 얘기잖아요. 그냥 뭐 다이어트를 못하게 하려고 그냥 좀 지어낸 말처럼 보일 정도로.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음식에 의해서 몸이 형성된다라는 개념이 단순히 내 건강을 위한다라는 차원이 없다가 아니라 그걸 좀 넘어서 가지고 어떤 사회를 형성하는 거기에 이상하게 성경은 그냥 음식을 기준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음식 개념 거기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영양학 책도 그렇고 모든 책들이 다 음식하고 에너지하고의 관계는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왜냐하면 살찌는 거는 이제 그걸로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그 에너지를 만드는 어떤 그런 음식 개념이 이제 중요하죠. 활동을 해야 되니까 중요하긴 한데 더 근본적인 개념은 음식이 들어가 가지고 세포를 만드는 그래서 성장을 하게 하는 그래서 어느 일정 레벨이 되면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거는 성경에는 음식만 설명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녀 교육 뭐 지금 뭐 이제 자녀가 이제 있으시고 저는 이제 뭐 키는 다 컸습니다만 이제 애들이 근데 그런 키 문제만을 논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세포가 만들어져 가지고 어떤 후손을 낳을 수 있을 정도의 결혼 정년기에 되는 그 몸이 커가는 거기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는 이제 주로 이제 정신교육 아니면은 뭐 대학에 들어간 입시교육 그러니까 뭔가 지식적인 교육 내지는 그런 교양에 너무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이 몸을 어떻게 잘 만들어야 될 건가에 대한 얘기는 뭐 영양학 책에도 그런 말을 잘 안 해놨고 그리고 실제로 의사들도 좀 나쁜 말로 하면 그게 안 돼야 병원이 잘 되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연구나 그런 얘기들이 너무 이렇게 위축돼 있고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나 이제 그런 쪽으로만 많이 이제 돼 있는. 물론 뭐 이제 체중이 늘어나서 병이 많이 생긴다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거는 상관관계하고 그게 그렇다라고 인과관계하고는 다른데요. 방송에 나온 모든 거는 다 상관관계를 가지고 방송에 나와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살이 쪘기 때문에 고혈압이 생겼다. 상관관계는 있어요. 그런데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거를 구분을 못 하시니까 그거를 틈타 가지고 논문에 나온 거를 그냥 방송에 내 가지고 그걸 다 이제 가버린 거죠. 그래서 물론 뭐 돈을 벌려면 남들이 이제 하는 거에 이제 거기 이제 돈이 꼬이고 하니까 그걸 해야 된다는 건 이제 인정은 되지만 약간 좀 거기에 대한 거는 좀 과거에도 그 다이어트 식품을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건강 식품을 다루는 데서 취급을 안 한 건 아니죠. 했는데 결국은 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됐고 그래서 자기 건강 기준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무겁다 가볍다 기준도 체중이 무거운 거하고 자기 몸이 무거운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아주 날씬한 사람도 몸이 천근만근인 사람 많아요. 그렇죠. 노인네 같이 못 움직이고 근데 체중이 좀 나가도 몸이 가벼운 사람 많거든요. 물찬 제비처럼 참 예. 저 같은 경우가 좀 그러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이제 언급을 하는 게 레슬링을 할 때 그렇게 몸이 큰 사람이 자기 몸을 자유자재로 해서 뭐 붕붕 날아다니는 이제 그게 가벼운 거냐, 아니면 아주 빼짝 말라가지고 그냥 자기 몸도 잘 건사 못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가벼운 거냐. 그래서 이 몸이 무겁다 가볍다 기준이 무슨 물론 이제 뭐 체중계를 재가지고 자기 좀 어떻게 가고 있는지 파악하는 거는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이렇게 사람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폐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다이어트는 그런 이제 별로 안 좋고 좀 사회 병폐적인 일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뭐를 먹어라, 뭐를 먹지 마라라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럼 유기농을 먹어라. 예. 그 일반 음식은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하지 말자는 얘기인가요? 유기농을 먹자라는 말 자체가 사실상 현대 사회에서나 통하는 얘기죠. 그 유기농 아니다는 말에 거기에는 이제 농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농약은 선악과처럼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개념이지 음식이면 그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상 뭐 이런 음식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음식을 먹으면 되고 이제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기농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으라는 건데 예. 농약을 친 거는 농약 그러니까 채소 플러스 음식이 아닌 예. 약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예. 이런 개념이라. 예, 그런 개념이지 뭐 유기농을 먹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유기농 인증이 없더라도 내가 잘 키운 거는 농약만 안 친 거야 먹으면 좋다. 이런 그건 개념이죠. 오히려 유기농 인증 있는 것보다 더 낫죠. 더 낫죠. 왜냐하면 유기농 인증이 뭐 100% 유기농 골이 있는 사람이 인증을 하면 좋은데 유기농 인증하는 사람이 유기농을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음식 관계에 대한 문제지 유기농에 대해서 뭐 워낙에 이제 요새는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유기농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이 생긴 거지. 음식이냐 아니냐 이제 구분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음식이 사회적 몸과 이런 걸 형성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은 충만한 수를 채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근데 무엇을 먹으라 말으라는 그 구약 시대의 그런 율법적인 계율에 우리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예.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그 뭘 가리지 않고 음식은 다 먹어라. 예. 다이어트는 우리의 적이다. 예. 오히려. 예. 그 유기농을 강조하는 것은 유기농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예. 음식이 아닌 걸 먹지 말자. 예. 이걸로 우리 음식에 대한 얘기는 다 정리가 끝난 겁니까? 사실상 내용면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심오한 뜻이 좀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요. 예? 심오한 거는 뭐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의 몸, 사회적 몸을 형성하기 위해서 예. 사람들 각자가 이제 어떻게 리바이어턴의 그림 같은 예. 그런 걸 형성하는 사회적 몸이라면 그 전체 사회적 몸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까? 아닙니까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아니고 그럼 그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세포처럼 박혀 있는데 예. 이 중에 엉뚱한 그러니까 음식을 잘 못 먹고 나온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연결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전혀 그거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이런 걸 먹어야 된다라는 개념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어야 그 사람들이 형성된다라는 그리스도의 음식을 먹어야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된다. 이 말도 이제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의 얘기는 오로지 창세기부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필수적인 게 음식이라는 개념이지 여기에 무슨 뭐 심오한 교리가 있거나 뭐 어쨌든 어떤 주장에 그리스도 예수가 형성되려면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아니면 이 사람들은 이런 음식을 먹어야 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어떤 걸 규정하기 위한 게 아니고 예. 거꾸로 그런 규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할 필요가 없고 일반 사회의 그 뭐랄까 좀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대국민 메시지 아니면 지구인들이 하는 메시지에 바이블이 말하는 음식 개념 이런 겁니다라는 개념이지 뭐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런 음식을 먹어야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개념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음식하고는. 그런데 이 음식을 매개로 해서 우리가 이 일반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있어서도 예. 하나님과 이 창조주와 성경이 예. 음식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해 놨다. 예. 그걸 매개를 통해서 그분들과 대화가 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주제가 된다. 예. 이런 얘기이신 거네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발견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음식이 사람을 만들고 그런 생육하고 번성한다고 그게 초점이라면 지금 사람들이 음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교정해 줄 게 많은 거죠.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1차적으로 다이어트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얘기들. 그 패스트푸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패스트푸드는 필요하면 먹는 거 뭐 그거는 그거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패스트푸드에 약간 이게 음식인지 아닌지 규정하기 힘든. 첨가물 같은 거. 예를 들면 이제 첨가물은 당연히 이제 음식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 많고요. 그래요? 예를 들면은 그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 거, 예. 그거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아요. 마가린은 인공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천연 재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주부가 요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하고 아예 없는 건데 수소라는 걸 막 첨가하죠. 마가린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 인체에 들어왔을 때 그걸 뭐 구분해가지고 아 너는 마가린이니까 저리 비켜 소변으로 대변으로 빠져 이렇게 돼주면 좋은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GMO는 어떻습니까? 이제 GMO가 좀 어려워요. GMO가 이거를 진짜 이게 음식으로 받아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기준이 아직 설정이 안 됐어요. 문제가. 왜냐하면은 지금 GMO가 나온 지 이제 몇 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먹을 경우에 한 세대를 건너가서 다음 세대에 어떤 효과가 나올 거다라는 게 지금 검증 자체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음식으로 받아줘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지금 약간 평가 유보. 이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도저히 먹을 게 없어서 난 GMO를 먹겠다 하면은 어쩔 수 없지만 굳이 GMO를 찾아 먹을 필요는 없는 정도?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개념을 하다 보니까 음식을 이제 주류로 이제 먹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한식을 주로 이제 먹고 요즘 세대야 이제 뭐 별로 구분이 없죠. 그런데 자기가 먹던 음식을 갑자기 패턴을 바꿔요. 이러면 이제 완전 사고 나는 거죠. 빵만 먹는다든가. 예. 발효한 거. 예. 아니 뭐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음식으로 먹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그것만 먹으면 사고가 난다. 이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가 사람 사는 게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은 여행 자유화가 돼 있고 다 한다고 해서 이제 해외여행도 자주 가지만 1년에 해외여행을 일단 3개월 이상 다닌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나 되겠어요? 드물죠. 저 5년 동안 한 번도 못 나갔어요. 드물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 사는 동네에서 먹는 음식의 패턴을 따르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많은 지금 이제 음식이 많이 서구화됐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쌀을 많이 먹어요. 쌀을 많이 먹는데 요즘 태어난 애들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빵을 많이 먹고 해서 그렇게 큰 사람은 이제 별 지장이 이제 덜 할 텐데 쌀만 먹던 사람이 갑자기 빵으로 음식을 바꿨다. 그러면은 그 쌀로 만들어지는 자기 몸하고 이 빵이 들어갔을 경우에 자기 피가 그걸 섭취해 가지고 자기 살을 만드는 힘하고 그게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제일 치명적으로 오는 게 뭐냐면 이 백혈구는 이게 턴이 빠른데요. 보통 2주에 한 번씩 이제 자기 수명이 갈리잖아요. 그게 과연 제 기능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얘기를 이제 그 포럼 하셨던 분이 여러 번 얘기를 하셨죠. 뭐냐면은 암이 걸렸을 경우에 좋다고 해야지 음식을 바꾸면 빨리 죽는다. 내 좋은 거 찾아가 망하는 사람들이 가르쳐드리죠.
어젯날같이 평범하게 자기 부인이 해주던 음식 아니면 집에서 해주는 그런 음식 자연스럽게 먹고 살다가 갑자기 암 진단 받고 나서는 뭐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곳에서 이거 먹으면 좋다 저거 먹으면 좋다 하고 좋은 거 다 보내줘요. 여러분들 혹시 인삼 한 병이 생기거든, 주스가 뭐 좋은 게 하나 생기거든, 종교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걸 먹어도 좋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피는 늘 먹던 음식이 자기를 보존하고 보호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자기가 게을르거나 약간 방심한 사이에 암세포가 어디에 정착합니다. 정착인지도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만약 갑자기 음식을 막 바꾸어가 좋은 걸 자꾸 차지하면 이 소화 기능이 약합니다. 피를 정확하게 못 만들어요. 늘 먹던 그 음식이 정확한 피를 만들어줍니다. 이 말하는 거는 음식이 정확할 때 하는 말입니다. 농약 안 드는 음식 이런 거. 암을 이길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해서 그걸 많이 먹는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자기 피를 못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음식 자체가 효과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결국은 암을 이기는 거는 자기 몸에 백혈구가 이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싸우는 그렇죠. 거는. 그래서 정상적인 음식을 먹어주면서 어떻게 조금씩 개선하는 건 괜찮지만 확 바꿔버리면 백혈구가 이게 흰마리가 없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뭐 빵 아니면 아무리 좋은 어떤 특별한 음식을 갑자기 먹게 될 경우에 자기 면역이 약해져서 암을 이기기도 어렵거니와 암이 생길 가능성이 많죠. 제 주변에도 이제 벌써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참 그거를 좀 의사들이 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뻔한 얘기를 왜 이제 그런 개념들이 점점 희박해지는 건지. 오늘 하나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 음식에 있어서 음식을 계율화하지 말자. 예. 어떤 음식을 가지고 장난쳐서도 안 되지만 그걸 가지고 신령하게 만들 것도 없고 예. 그 주신 거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라는 예. 그 말씀을 가지자는 그게 그 사회적 몸이고 그 사회적 몸은 태초부터 계획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고 했던 하나님의 그 우리라는 그 형상 그 몸을 위해서는 음식이 중요하다. 가벼운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거네요. 더 가볍게 이해됐으면 더 좋겠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무슨 교리라든지 음식을 가지고 그런 어떤 거 하는 것 자체가 다 이게 장난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가장 음식에 대해서 계율을 철저히 한 사람도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인 바울이 유대인 물론 뭐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유대인의 그 할례를 받은 디모데한테 쓴 편지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방금 얘기하신 게. 예.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없다. 그래서 식물을 폐하는 것은 귀신 장난이다. 그 말을 왜 유대인인 바울이 유대인 그 자기 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한테 편지에 그 말을 썼겠냐. 주로 거기서는 그 고기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제일 이제 제사. 제사의 이제 신약에서 문제가 됐던 거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고기가 많지가 않으니까 대부분의 고기는 우상한테 한번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먹을 때 묻지 말래요. 이거 저기 우상한테 갔다 온 거냐? 아니냐?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양심을 위해서. 예. 물으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예. 그것도 물으면 또 거짓말로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갔다 왔는데 안 갔다 왔다고 그러겠죠. 하려면. 그래서 그런 게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얘기는 이제 그 고기 중에서도 소고기를 먹을 거냐, 돼지고기를 먹을 거냐. 유대인들 다 따졌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디모데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가,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외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주로 이제 전도를 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먹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거기다 그걸 써놓지는 그렇죠.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면 난 고기도 먹지 않고 뭐 그런 거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신전에 갔다 온 건지 아닌지 파악이 안 되면 내가 고기를 안 먹겠다라고까지 이제 말을 하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자유스러운 입장이었지만 남을 위해서라면 내가 좀 그거 피하겠다라고 하지만 근본적인 거는 그런 뭐랄까 그 구분이나 뭐를 먹지 마라, 뭐를 하지 마라라는 건 이제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몇 년 전에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번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이제 장로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써 있냐면 기름을 먹으면 안 된다. 이유는 뭐냐면 구약에 피와 기름을 먹지 마라고 그랬다. 그 구절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름을 먹지 마라고 그래서 이렇게 써놔서 아니 그 기름은 그 제사 용도로 쓰이는 그 제사에 드릴 때 피와 기름을 하나님한테 드리기 때문에 기름을 먹지 마라고 한 거지. 제사와 관계없이 먹기 위해서 잡은 동물은 기름을 먹지 마란 말이 없다. 그랬더니 이제 말을 싹 바꾸더라고요. 아 기름이 건강이 안 좋아서 먹지 마라고 한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그렇게 건강을 염려해서 기름을 먹지 마라고 쓴 게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 기름은 건강에 좋다. 기름 속에 농약이나 아니면은 그 오염되는 물질들이 기름에 잘 녹아 있기 때문에 기름을 먹지 마라고 하면은 내가 이해를 하겠다. 그러면 기름을 먹지 마라고 하면 안 되고 오염되지 않은 걸 먹으라고 해야지. 왜 기름을 먹지 마라고 하냐? 그랬더니 이제 막 말이 꼬여가지고 막 이제 막 변명을 못 하더라고요. 아 직접 만나셨어요? 아 이제 인터넷 상에서. 아 인터넷. 그래서 몇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딱 규정화해가지고 기름을 안 먹는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 모처에 계신 분도 그래요. 제가 누구라고 지청을 좀 하기는 좀 예.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그런 거 뭐 먹지 마라, 뭐를 먹으면은 막 건강에 막 더 좋다. 이게 없을 수는 없어요. 없을 수는 없지만 그거를 교리화한다거나 아니면 그거를 어떤 단체의 규율로 만드는 거는 진짜 심각하다는 거예요. 뭐만 먹으라든지 뭐를 먹지 말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성경하고 관계없는 특정의 사람이 어떤 노림수가 있어서 만든 말이라는 거예요. 다. 음식 얘기에 저는 굉장히 이제 음식에 심오한 교리를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굉장히 가볍게. 근데 사실 가벼운 얘기는 아니죠. 사실 더 무거운 얘기네요. 이게.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는 사회적 개념이라든가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어서 꼭 중요한 거니까 잘 먹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다. 창세기를 봐도 그게 뭐 종교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도 그렇게 정리를 하면 명쾌할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저한테 또 사실 준비할 때 약간 제보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앞으로 이 천년왕국에서 먹는 음식은 뭐고 어떤 시대적으로 먹게 될 음식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그 공부를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는 오늘 전혀 안 하셔가지고